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대기업 임원도 은퇴 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루려 합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왜 은퇴 후에는 어려움에 빠지는 걸까요? 혹시 나도 같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지기도 하실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 다니던 한 상무는 늘 치열하게 일했고 임원으로까지 승진했습니다. 연봉은 억 단위였고 명절이나 경조사 때마다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전날까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제를 하던 사람이 다음 날에는 빈 책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막상 손에 쥔 것은 퇴직금뿐이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한 투자와 사업은 번번이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함께했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둔 자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소송과 후회 그리고 초라한 노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예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또 다른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안정된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며 체계적인 퇴직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장 눈앞의 업무가 더 바빴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가득한 생활 속에서 자기 개발이나 새로운 수입원을 고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직을 맞았을 때 준비해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정도 연봉을 받았다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빠져나간 돈은 이미 많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 이외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었고 하루아침에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한 사람은 일찌감치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연봉이 많았지만 그것이 평생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퇴직 10여 년 전부터 차근차근 작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매달 일정 금액을 분리해 은퇴 전용 자금으로 모아두었고 단순히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비를 미리 줄여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점입니다. 연봉이 줄어들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직접 체험하면서 익숙해진 것입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취미와 경험을 살려 작은 강연과 자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를 버티는 힘은 과거의 화려한 연봉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현금 흐름과 준비된 생활 태도라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중요한 교훈이 보입니다. 첫째,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그것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퇴직은 갑자기 찾아오고 그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둘째,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고 실행하지 않은 계획은 결국 없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미리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을 가정해 생활을 경험하고 작은 규모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 달에 꼭 필요한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그중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업이나 작은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 지역 사회에서의 강연 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준비입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지위와 직함이 사라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미리 찾아야 합니다.
취미, 봉사, 사회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지탱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세 가지 사례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던 사람도 평범한 직장인도 결국 퇴직 이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실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임원도 은퇴 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한때는 회사의 핵심 의사 결정자였고 누구나 부러워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평범한 노인으로 전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인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은퇴자들이 똑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 역시 동일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의 관리입니다. 연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고정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식 습관, 자녀 교육비, 주거 비용 등은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생활비 구조를 조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달 일정 기간은 실제 은퇴 후 예상되는 소득 수준에 맞춰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예상 연금이 150만 원이라면 그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보면서 어떤 지출이 불필요한지 체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둘째로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임원들이 퇴직 후 창업을 시도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전문 자문, 지역사회 활동, 소규모 임대 수익 등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작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업일 때부터 경험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시행착오가 크고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로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 전에는 고수익을 노린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채권, 안정형 펀드, 배당주, 장기 임대 부동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자산을 한 군데에 몰아넣지 말고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증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인의 권유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 제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원들이 은퇴 후 친분 관계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넷째로는 건강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의료비는 은퇴 후 생활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정기검진, 균형 잡힌 식습관은 기본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며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로는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의 인간관계는 직함과 권한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관계는 약해집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확장해 두어야 합니다. 관계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학습 모임 등 다양한 네트워크 속에서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로는 심리적 준비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직함과 권력을 내려놓고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상실감을 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글쓰기, 강연, 멘토링, 봉사활동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지속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세대는 과거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고 물가 상승률은 높으며 사회보장 제도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30년 이상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생활비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 작은 규모라도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 위험이 낮고 안정적인 투자로 자산을 운용하십시오. 하나, 건강과 인간관계를 관리하여 삶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하나, 은퇴 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작은 성취를 이어가십시오. 억대 연봉을 받던 임원조차 준비 부족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직장인도 꾸준히 준비한다면 누구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실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만의 노후 전략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가장 불안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